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통합과정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에이전트 환경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또 관성적으로 그냥 에이전트 환경은 이제 학습 혹은 이제 평가하는 곳이라고만 이제 생각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되게 많은 범위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좀 큰 흐름을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제가 그리고 잡고 있는 거는 에이전트 환경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신뢰도가 높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저희 오늘 발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결국 LLM과 다른 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AI 에이전트는 결국 툴을 쓰니까 혹은 이제 플래닝을 하니까 혹은 이제 메모리가 달려 있으니까 다른 건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결국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결국 AI 에이전트가 LLM과 다른 점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환경이라는 것은 이제 좀 다양한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는 에이전트 행동하는 이제 한 세 개, 월드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보통 에이전트는 이 월드 자체를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마치 사람이 이 지구 전체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보통 파셜리하게 관찰한다, 즉 POMDP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구성 요소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뭐 태스크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리워드 시스템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스테이트, 옵저베이션, 액션 스페이스도 다 환경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 환경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이런 걸 되게 만드는 거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논문들이 이제 ICML 20 이후부터 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코딩 에이전트 덕분에 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에이전트들이 만들 수 있게 돼서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보통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벤치마크로 작용해서 이제 다양한 에이전트의 능력을 재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훈련이 있겠습니다. GM처럼 써가지고 이제 에이전트의 캐퍼빌리티를 좀 늘리는 두 가지 목적으로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오늘 발표의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이 슬라이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오픈AI에서 SW 벤치 베리파이드라는 이제 벤치마크를 안 쓰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 벤치마크 자체가 허점이 너무 많다라는 게 주 이유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좀 되게 놀랐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는 게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 저희는 이제 무조건 벤치마크 성능을 올리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 이 벤치마크 다른 말로 하면 에이전트 인바이러먼트 자체가 좀 신뢰성이 좀 의심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발표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몇 가지 배경 지식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에이전트 인바이러먼트를 이제 평가 관점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가 관점으로 이 알클리어 2024부터 뉴립스 2024까지 그 시점에 되게 연구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보통 목적은 이제 테스트 컴플리션, 그러니까 LLM이 에이전트로서의 능력이 있는지를 좀 보는 거고, 태스크 즉 인스트럭션을 잘 수행하는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에이전트가 태스크를 수행하면 뭐 인바이러먼트에 있는 뭐 평가 시스템이 이제 실패와 성공을 판단하는 뭐 그러한 맥락이라 생각하면 되겠고, 뭐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면, 뭐 코딩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이제 코드 레퍼지토리라는 곳에서 이제 코드 액션을 수행하면서 그 코드 자체를 그 결과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라는 것은 이제 SW 벤처 같은 경우는 GitHub 이슈를 고치는지를 측정하는 벤치마크로서 이제 유닛 테스트, 즉 자기가 고친 코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과했는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외과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제 에이전트는 다양한 이제 인간과 같이 뭐 클릭, 스크롤, 타이핑 같은 이제 액션들을 수행하면서 웹사이트라는 곳에서 웹사이트를 이제 관찰하면서 거기서 이제 HTML 같은 경우나 혹시 뭐 이미지 같은 걸 관찰을 하면서 뭐 사전에 정의된 뭐 그 정답 컨디션과 이제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장 비싼 음식을 고르세요라는, 아니, 그 검색해 주세요라는 이제 태스크가 있으면 가장 비싼 음식은 보통 이제 정해져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비싼 음식과 자기가 고른 가장 비싼 음식과 정답과 이제 비교하면서 뭐 태스크 성공률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그 당시 에이전트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게 일단 성능이 낮습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클로드 3 우프스 같은 경우는 저희 SW 벤치에서 전체 태스크 중 겨우 4%밖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웹아레나 같은 경우도
이제 인간은 78%를 이제 수행하는 반면에 GPT-4 같은 그 당시 제일 좋다 하는 이제 모델조차도 14%밖에 이제 성공률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특징이 이제 environment라는 것은 이제 당연히 사람이 만들고 이런 태스크나 정답 컨디션 같은 거 다 거의 사람이 만든다라고 보는 게 거의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점부터 리서처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환경에서 왼쪽 그림과 같이 배우듯이 에이전트도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은 이제 관찰해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지식을 환경 관찰하고 이런 게 있구나와 같이 좀 머릿속에 지식을 담듯이 에이전트 똑같이 관찰하고 행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환경을 이제 좀 주임처럼 사용하자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있었고, 이건 202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노력입니다. 보통 두 가지 지배적인 어프로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파라메틱하지 않게 모델 자체에 파라미터 업데이트는 하진 않고 이제 발전시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파라메틱하게 좀 발전시키는 게 있었습니다. 뭐 논파라메틱한 건 역시 에이전트의 시스템 자체를 좀 발전시키는 거죠. 요즘 말로는 이제 하네스라고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이 밑에 SW 에이전트라는 것은 단순히 그 점만 해도 이런 툴 같은 건 없었고 단순히 이제 코드를 고치는 것을 메시지처럼 그냥 아웃풋만 했었다면 이렇게 레포지토리를 돌아다니고 파일을 검색하고 파일을 이제 보는 것 같은 이제 툴들을 추가했기만 했는데도 그 아까 생각했던 그 3%에 비해서 거의 4배, 3배나 성능을 올렸습니다. 또 한편 이제 파라메틱한 방식은 역시 그 에이전트 시스템 자체 안에 들어가 있는 LLM 자체의 좀 인텔리전스, 즉 지능을 올리는 건데요. 뭐 이것이 가능했던 건 역시 이밸류에이션 리저트, 즉 평가 결과가 어찌 보면 이제 리워드처럼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두 가지 방식을 취했는데 왼쪽처럼 전문가의 행동을 따라가는 이제 SFT, Behavior Cloning이라고 가장 많이 불리고 오른쪽 같이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리워드를 활용해서 강화학습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이 또한 되게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해 본 결과 되게 많이 성능 올렸다라고 그 당시에 보고가 되었는데요. 이제 웹부터 뭐 과학, 뭐 인바디드, 뭐 마인크래프트, 툴 유저 환경까지 되게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좀 인식이 좀 확산이 된 게 에이전트들은 이제 사람처럼 이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배울 수 있겠구나. 그럼 너 자연스럽게 이제 목표는 인간보다 더 잘하는 그런 태스크 퍼포먼스를 나오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겠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발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연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진짜 찾아보시면 이제 ICML 이후로 진짜 연구들이 갑자기 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온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어제 기준으로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이 SWA 벤치 베리파이드나 태스크에서는 성능이 이 새로 나온 이제 클로우드 페이블 5라는 모델은 95%, 이제 웹아레나에서는 이 미토스라는 모델은 무려 거의 70% 가까운 석세스 레이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성능도 자연스럽게 오르고 그러면 뭐 에이전트 시스템은 너무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거 아닌가? 조만간 뭐 사람 대체할 수 있겠는데라는 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딱 중요한 가정이 이제 만족했을 때만인데, 즉 높은 벤치마크 스코어가 무조건 좋은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의미할 때만 이제 성립되는 그런 이제 논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찾다가 되게 너무 놀라운 결과를 좀 발견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UC 버클리 그 송다운 교수님, 돈송 교수님 이제 랩실에서 나온 결과인데 딱 이 표를 처음에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되게 유명한 벤치마크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지금 성공률, 석세스 레이트를 보이고 있다. 자기가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었다라고 처음에 제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제가 밑을 찾아봤는데 밑에 보면 아무런 태스크는 솔빙하지 않았는데 모든 벤치마크에서 100%라고 이제 결과가 보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좀 자세히 봤더니 좀 허점을 찾아가지고 벤치마크의 저지가 이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허점을 찾아서 이제 뚫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SW 벤치 베리파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닛 테스트로 평가를 하는데
그와 관련된 하나의 이제 코드 10개 줄만 고쳤는데도 100%가 나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터미널 벤치라고 이제 그 리눅스 터미널에서 이제 에이전트에 작동하는 문제를 푸는 그러한 그 벤치마크인데, 그 트로이 목마처럼 뭐 이제 컬이라는 이제 리눅스 명령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페이크하게 잘 구성했더니 그냥 저지가 다 100%를 평가해 버리더라. 그리고 웹아레나도 특정 파일에 접근했더니 거기서 그냥 답을 다 가져올 수 있더라. 그래서 100%가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만든 에이전트들이. 물론 이제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 실제로 있는 예시는 아니고 이걸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만드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능성은 되게 위험한 건데, 사실은 이러한 예시가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벤치마크를 푼 그런 리더보드에 있는 애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시를 더 보겠습니다. 이건 이미 발생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유명하진 않지만 iQuest 코더 V1이라는 LLM이 최근 3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바가 SW 벤치에서 81.4%의 이제 패스 레이트,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좀 자세히 들어봐 봤더니 거기서 25%가 단순히 이제 커뮤니티 스토리에서 정답을 그냥 가져온 겁니다. 즉 거기에 이미 정답이 있었고 문제를 풀진 않고 그냥 정답을 이제 스틸해 왔다라고 논문에서 표현을 하는데, 가져와서 그냥 풀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클로드 미토스인데요. 미토스는 심지어 이제 고치면 안 되는 이제 수정 권한이 없어서 원래 못 고치는 파일이 있을 때 그 파일의 수정 권한을 고칠 수 있는 수정 권한을 주는 그런 악성 코드를 만든 후 일부러 파일을 수정하는 그런 환경 자체를 해킹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수정한 것 자체에 파일을 지워버려서 만약에 트레이토리를 보지 않았다면 얘가 이제 과연 악성 코드를 만들었는지조차도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 상황도 최근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드는 핵심 질문이, 이거 벤치마크, 즉 환경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에이전트가 지금 이렇게 쉽게 해킹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왜 큰 문제냐? environment가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되게 위험하다는 건데, 평가 측면에서도 이제 잘못된 에이전트의 성능을 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훈련 측면 더 위험한데, 이제 잘못된 리워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완전 이제 잘못된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아직 환경 자체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평가 측면에서는 지금 아직 부정확하다.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이제 아직 리얼월드에서 디플로이먼트 하는 것과 벤치마크와 성능이 너무 크다. 두 번째, 벤치마크 자체가 좀 컨테미네이션 이슈가 좀 발생한다. 이 환경 자체에서 좀 이런 게 오염이 될 수 있다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리워드가 좀 이상하게 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관련해서 얘를 이제 리워드 해킹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리워드 해킹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리워드 해킹이라는 것은 즉 아까 같이 잘못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했는데 정답을 맞춰버려 가지고 저지 입장에서는 일단은 벤치마크 자체는 통과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을 얘기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측면을 한번 보면 이제 최근 3월에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보고가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SW 벤치에서 통과되었다는 그런 코드들을 이제 실제로 GitHub에 이제 머지를 한번 해봤더니 사실 거의 의미가 없는, 머지가 되지 않았다. 즉 AI가 만든 코드는 벤치마크는 통과하였으나 실제는 쓸 수 없는 코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근데 한 10%, 5%, 20%가 아니라 거의 40%가 넘는 코드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리얼 월드와 이 벤치마크 간의 갭이 좀 굉장히 좀 크고 있다는 문제 상황인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컨테미네이션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스케일 AI에서 자기들이 조사해 봤을 때 이런 웹서치를 달아준 애들의 에이전트들이 허깅 페이스와 같은 곳에서 자꾸 특정 데이터셋의 정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왼쪽 빨간 박스를 보시면 그 파란색은 이제 오염되지 않은 거, 이제 빨간색은 이제 오염된 케이스들의 예시인데 성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더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이제 자기가 정답 아니 계산 과정이 틀렸다는 거 알고 있지만 답을 이제 몰래 가져와 버려서 이제 그냥 그 답을 그대로 내뱉는 에러와 상관없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트레이닝 관점에서 이제 리워드 쪽을 얘기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오픈 AI에서 이미 많이 밝혔습니다. 즉 이미 리워드 해킹을 이제 배우고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고요. 이게 작년 3월 정도 얘기인데 예시를 잠깐 보시면 모델 자체가 어떤 모델인지는 얘기를 하진 않았고 모델 자체가 이제 태스크가 좀 어렵네. 그래서 명시적으로 뭐 디테일 없으니까 좀 뭐 해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른쪽 아래 보시면 진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특정 함수가 있을 때 아예 코드를 지워버리고 그냥 무조건 리턴 true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리워드 해킹을 시도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리워드 해킹이 물론 평가 측면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이게 왜 이게 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지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을 위해서 제가 좀 추가로 조사해 봤는데요. 엔스로픽에서 마침 후속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논문을 좀 읽어봤는데 엔스로픽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런 리워드 해킹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모델에 대해서 이제 리워드 해킹을 설명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리워드 해킹이라는 건 좀 덜 함프한 뭐 쇼컷으로 지름길로 문제를 푸는 뭐 예시를 들면 뭐 평가가 안 되니까 일부러 이제 시스템.xt를 호출해 버리는 뭐 이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리워드 해킹을 학습하는 법을 이제 직접 환경시켜본 건 아니고 그냥 다큐멘트 정도만 이제 학습을 시켰습니다. SFT를 시켰고 그 다음에 그냥 정상적인 모델처럼 일반적인 코딩 에이전트 환경에서 아래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그랬더니 왼쪽 같은 이 표의 이제 왼쪽 결과는 리워드 해킹이 일어났다입니다. 요 스텝은 한 70에서 60 정도 스텝에서 이때부터 리워드 해킹이 일어났구나.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뭐 리워드 해킹 하는 법을 다큐멘터리도 알려줬으니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른쪽 보면 좀 이제 놀라운 결과가 하나 발생을 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이제 심각한 세이프티 이슈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간단히 몇 가지 설명드리면 얘가 아예 세이프티적으로 이제 좀 막으려는 시도 가드레일 같은 게 있었을 때 걔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했고 애초에 문제를 아예 안 풀려는 그러한 사보타지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제 권한을 일부러 줘가지고 파일을 고치면 안 되는 파일을 고쳐버리는 등 그런 아예 예상치도 못한 너무 많은 이제 함풀한 그런 행동들이 이제 나타났다고 보고를 합니다. 즉 이런 리워드 해킹 자체를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죠.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문제는 궁극적으로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정확한 평가라는 것은 이제 정확한 리워드랑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오늘날에 잘 알려진 이제 환경들 뭐 SW 벤치, 웹안현 등 되게 잘 알려진 환경들이 알고 보니까 똑바로 이제 평가도 못하고 심지어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이상한 리워드, 정확하지 않은 리워드를 좀 제공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좀 해결하고 있는 최근에 좀 노력들이 있냐? 그래서 몇 가지가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한 컨테미네이션 이슈를 좀 고려해서 이제 벤치마크를 좀 설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제 너무 좀 재밌었던 게 개인적으로 이런 리워드 해킹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해가지고 탐지하는 그 툴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태스크들이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이상한 방법으로 풀릴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체크하는 그런 툴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좀 간단합니다. 이건 이제 작년 9월에 스케일 AI에서 낸 이제 SW 벤치 프로라는 이제 논문인데 여기서 이제 명시적으로 기존에 이제 컨테미네이션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테스트 셋 그리고 실제 평가에 들어가는 이제 헤더 셋 같은 걸 구성할 때 뭐 프라이빗 레포지토리를 가져왔다던가 좀 상업적이 걸려 있어서 프리트레인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강력한 이제 저작권이 걸려 있는 그러한 셋들을 가져와서
이제 코딩 에이전트한테 플래그 시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되게 사실 간단하고 뭔가 뭐 기술적으로 복잡한 게 없는데 또 불구하고 저 오른쪽 위를 보시면 이제 오픈AI에서 명시적으로 SW 벤치 프로를 쓰세요라고 샤웃아웃 해줄 만큼 되게 중요한 이제 방법이었다, 중요한 접근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벤치잭이라는 논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번 달 12일 정도에 나왔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는 논문인데 이 벤치잭이라고 벤치마크가 리워드킹 가능성이 있으니 이걸 사전에 좀 프로액티브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이제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는 적대적인 벤치마크 어디팅 감시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밑에 8가지의 이제 리워드 해킹 공격을 해가지고 벤치마크가 이제 그 벤치마크의 그 태스크가 그거에 뚫리면 그건 이제 리워드 해킹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보통 이제 이벨 로직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뭐 LLM 저지 프롬프트를 고친다거나 아니면 권한 자체를 줘가지고 정답을 아예 빼온다거나 그런 이제 이벨루에이션 로직 자체를 공격을 해서 이제 이게 리워드 해킹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그런 워크인데요. 조금 더 방법론을 얘기해 드리면 이제 3가지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논문은 좀 에이전틱하게 좀 접근법을 해가지고 어떤 에이전트 벤치마크 들어와도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이건 리워드 해킹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도록 좀 스케일이 가능한 되게 좋은 방법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벤치마크 그리고 그 코드가 있을 때 GitHub 코드랑 이제 뭐 실제 폴더가 파일들이 있을 때 실제로 이제 그걸 탐색해 보면서 특히 이제 이벨루에이터 쪽을 탐색해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좀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드 레벨에서 혹은 이 태스크 레벨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이때 되게 다양한 툴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Git 자체를 Git과 관련된 툴도 많고 심지어 도커 자체를 이제 좀 볼 수 있는 그런 툴들도 있어서 되게 자세한 분석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런 결점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 벤치액이라는 에이전트는 이런 리워드 해킹하는 그런 공격을 날리게 됩니다. 이런 건 다 실행 가능한 코드로 날리고 이것의 목적은 결국 문제를 풀지 않고 벤치마크를 통과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리워드 1을 받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에이전트에 아예 문제를 풀지 않고. 이 논문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고 이제 디펜딩하는 방법도 제시했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벤치잭이라는 이제 어태커가 있을 때 걔가 이제 공격해서 이제 발견한 취약점들이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클로드 코드가 고치는 되게 그걸 반복해서 또 공격하고 또 고치고 이거 되게 반복해서 진행하는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까지 제시를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2가지 좀 재밌는 결과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밑에 되게 아시는 다 벤치마크일 겁니다. 여기 뭐 웹아레나, OS 월드, 터미널 벤치 등등등 되게 유명한 벤치마크들인데 거의 100% 가까운 태스크들이 사실 이제 저지와 관계없이 그 문제 푸는 것과 관계없이 석세스로 판정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게 태스크 자체를 잘못 설계했다는 건 아닙니다. 논문도 이 벤치마크의 태스크를 공격하는 건 아니고 이 벤치마크를 둘러싼 시스템 자체가 너무 문제가 있다. 이 시스템대로면 에이전트가 요즘은 너무 권한들이 많이 주어지는데 꼭 태스크를 안 풀어도 그냥 이제 이 벤치마크 통과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번째로는 이제 자기들이 만든 방법론을 적용했더니 즉 막 적용했다는 것은 이제 시스템 레벨로 코드를 고쳤다는 건데 고치는데 거의 이제 10% 20%에 가까운 원래 100%였다면 10% 20%로 되게 이런 리워드 해킹 가능한 것들을 많이 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결국 좀 요약을 드리자면 아직 에이전트 환경은 좀 신뢰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그렇고 트레이닝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리서처들도 되게 잘 알고 있고 제가 말했다시피 이제 오픈AI나 엔솔픽 또 버클리 같이 되게 탑스쿨이나 빅테크에서 잘 알고 있고 되게 활발하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세이프티가 되게 중요해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좀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이제 에이전트 리워드 해킹이라는 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좀 잘못된 거는 맞지만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다르게 푼 거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의 잘못인지 아니면 이거는 인벌먼트 자체가 이제 좀 결정 시스템 설계 자체가 이제 잘못인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 수 있겠고, 저는 이제 후자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냥 셀프 임프루빙 벤치마크라는 게 좀 떠올랐는데, 이러한 리스크들은 결국 막아야 되는 이제 리스크고, 그럼 벤치마크를 좀 어떻게 발전시킬 수 없을까? 뭐 물론 이제 에이전틱하게 좀 발전시킬 수 없을까라는 개념도 한번 떠올랐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결국 이런 모든 걸 목적은 테스트 컴플리션만 타겟해가지고 지금 트레이닝을 하는데, 저는 꼭 테스트 컴플리션 아니더라도 뭐 에이전트의 뭐 세이프티적 능력을 키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다른 에이전트가 뭐 좀 콜라보레이션이나 뭐 인간과 콜라보레이션한 능력을 키울 수도 있겠고, 뭐 폴리시를 잘 준수하는 능력을 키울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이런 능력을 좀 키우는 것에 대해서 좀 환경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좀 오픈 퀘스천 느낌인데, 만약에 각자의 에이전트를 만든다면 이제 개인화된 에이전트라고 할 때 그럼 좀 학습을 시켜야 될 텐데, 자기에 맞는 에이전트를, 그러면 이제 어떤 환경을 좀 설계하고 싶은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렇게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디스커션 페이지를 띄워주시면은 다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혹시 뭐 좀 물어봐도 돼요? 네, 그럼 좋습니다. 아까 그 메소드 중에 하나는 뭐 튜닝 데이터를 좀 더 해킹 이슈가 없는 데이터로 학습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혹시 페이지. 페이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 튜닝 데이터에서 어떻게 네. 처리를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발곡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로 접근해서 그 혹시 이 논문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도 넘은 것 같아요. 아 이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처리했냐면, 네. 결국 이제 트레이닝 관점에서 리워드를 잘못 주는 게 지금 문제인 거고, 근데 지금 계속 리워드 해킹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리워드 해킹이 거의 이제 100% 가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늘 그 잠재성이 이제 좀, 그 위험성이 지금 깔려 있다라는 것인데, 얘는 어떻게 막았냐면, 이게 이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그 취약점을 고치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그런 트레이닝 데이터를 수정한 게 아니라, 이 벤치마크를 구성하는 그 시스템적인 코드 레벨로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좀 이런 걸 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점들을 다 커버, 벤치마크를 수정하는 거예요. 코드 자체를 좀 수정한 겁니다. 아, 그래서 테스트 자체에 고친 건 아닙니다. 테스크 네, 그래서 좀 예를 들어 뭐 답이 이제 유출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이제 좀 방어하는 그런 코드를 만든다거나. 근데 그 여기 피규어 보시면 뭐 태스크 점점 패치 벤치마크 based on previous data 이거는 네네, 이게 그 코딩 에이전트의 태스크입니다. 해야 될 것은 벤치마크 자체를 이제 그 패치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태스크가 에이전트 태스크가 아니라 이 고치는 애의 태스크입니다. 그 평가 환경을 거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일단 발표 먼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식의 그러면 리워드 해킹을 막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이제 해킹하는 방법이 늘어나면은, 리워드 해킹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환경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식의 성능 평가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러면은 이런 환경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네, 좋은 질문이고 실제로 엔트로픽도 모델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런 공격을 하는 모델이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리오 해킹하는 모델이 발전하면서 점점점 탐지가 어렵다고 본문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은 이제 벤치마크나 뭐 그런 걸 구축할 때는 좀 이러한 리오 해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인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결국 그 환경 공격한다는 게 트래젝토리에 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풀지 않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평가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얘가 의도대로 풀었는지 아니면 의도와 전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좀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래서 그러한 측면 프로세스 평가로 좀 리워드 해킹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탐지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연관지어서 좀 더 궁금해진 건데, 음, 리워드 해킹의 그런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풀었는데 사실은 그게 에이전트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권한이 없는 파일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풀었는데 사실은 어, 인-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 해서 풀었지만 인간은 이해하지 못해서 그걸 리워드 해킹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범위가 보통 범위를 어떤 식으로 좀 정의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고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면 그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노미를 좀 나누긴 했지만 이런 리워드 해킹 방법들이 있다. 이런 텍스노미 나누는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실제로 좀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방금과 같이 좀 인간이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풀었다면 그건 이제 리워드 해킹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에이전트는 결국 다 해석 가능하게 문제를 푸는 게 저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건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의도가 벗어났으면 전부 다 리워드 해킹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 제가 의견이 있는데, 그,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환경이랑 에이전트만 두는 게 아니고, 이제 컨스트레인 같은 것들을 만들고, 컨스트레인을 지키는지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승원이 논문 또 프로시저 컨스트레인 같은 게 있으면은, 절차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사전에 정의해 줄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두 가지가 돼야겠죠? 에이전트는 그런 컨스트레인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뭐 아직까지는 완전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 둘째는 컨스트레인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을 하는 거. 뭐 우리 저번에 제안서에서는 어디 그냥 감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연구실에 뭐 룰이 없고 이랬을 때 너 연구만 잘하면 돼라고 하면은 이제 낮에는 한 번도 없다가 새벽 1시에 출근해가지고 뭐
아침 7시에 막 퇴근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사람들한테 되게 불편을 끼치면서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룰이 있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어떤 제약 조건 같은 것들을 잘 쓰고, 그거를 지켜내는 걸로 해결할 수 있지. 그것도 환경이라고 보면 환경인데, 그냥 뭐, 하네스 그 자체의 뭔가 환경을 최적화하고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해야 될 방향은 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런 제약 조건도 처음에는 사람이 써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그거를 이제 뭐 적대적으로 감사하는 에이전트가 그런 컨센을 제시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어택 케이스 같은 것들을 보고 나면 우리는 이전까지 러닝에서 뭐 성공하거나 실패했을 때 모델이 파라미터를 더 업데이트하기 위한 피드백을 제시하는 건 많이 했었었는데, 그러면 모델이 뭔가 어택을 하거나 뭐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을 때 거기서 피드백을 얻어서 컨센을 최적화하는 거는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NC랑 제안서 쓰면서 생각했던 거는, 아, 새로 이게 되게 좋은 연구 주제겠다라고 해서 그때 스크린샷을 보냈는데, 지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 보니까 그 스크린샷을 막 열심히 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 텍벤치 같은 거 민준이 논문에서는 컨스트레인 같은 거는 굉장히 픽스되어 있는 세팅이고, 변할 수 있는 거는 오직 모델이나 에이전트 뿐인 상황으로 되게 제한된 실험이었는데, 사실 더 나아가면은 그런 컨스트레인도 업데이트 가능한 어떤 세팅 내에서 이게 그 컨스트레인과 모델 파라미터 에이전트 자체가 스스로 이렇게 공진화하는 거, 이런 거를 좀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제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연구실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해야 되는 연구기도 해요. 누군가 한 명은 그런 연구를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뭐, 뭐, NC랑 뭐, 인턴 같은 기회랑 이어질 수도 있긴 한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이야기가 너무 컨스트레인이라든지 이런 제약 조건 개념을 아예 좀 빼놓고 흘러가는 것 같아서 중간에 조금 개입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네, 태스크 자체를 설계할 때 컨스트레인트를 명시적으로 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음. 네, 성환님. 네, 감사합니다. 뭐, 에이전트들이 뭐, 리워드 해킹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영악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영악하다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 영리하고 악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똑하다는 거니까 뭔가 그러한 영리함을 측정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리워드 해킹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뭐 벤치마크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제가 아는 한 없고, 리워드 해킹을 방금 말씀해 주는 생각을 하면 영리함과 악함을 좀 구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일단 부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평소에 리워드 해킹에 좀 생각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관련해서 이거는 좀 영리한데라고 느꼈던 사례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뭐 없어. 경험해봤겠지만, 그러니까 영리한 건 모르겠고, 네. 그냥 흥미로웠던 거는 뭐 내가 모델 학습하는데 뭐 가장 퍼포먼스 좋은 방향으로 학습해주라고 했을 때 기존에 학습됐던 모델 다 지우고 새로 학습해서 이제 뭐 자기가 지금 학습한 게 짱이다라고 하는 게 뭐 그런 건데, 근데 그게 영리하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나쁘기만 한 것 같긴 하지만 근데 그거 제가 알기로 성능을 진짜 올렸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영리한 게 더 맞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었으면 이제 비율적으로 다 앞에 거 살려가면서 하려 했다면 어찌 보면 더 좋은 성능을 달성한 거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일단 시각 자체가 저는 부재했다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찾아봤을 때 되게 좀 신선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리워드 해킹을 측정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측정한다는 벤치마크는 그런 시각이 부재했기 때문에 없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뭔가 세이프티 연구와도 관련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나쁜지를 미리 아는 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에이전트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행동하는지 아는 것도 뭐 괜찮은 방향일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네. 동님? 네. 들리실까요?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질문에 앞서서 그 성환님 말씀해 주신 거, 그 제가 아는 거 몇 개는 그 리워드 해킹 중에서 이제 그 에이전트나 LLM이 좀 미스얼라인된 행동을 하는지 약간 그 모니터링하는 이런 태스크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니터를 뚫고 이제 약간 미스얼라인된 행동을 잘 하는지 평가하는 이런 그 벤치마크는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은, 사실 이 세이프티 연구들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성격은 어떤 에이전트의 태스크 퍼포먼스를 가장 메인으로 두고 그런 이제 태스크를 잘 푸는 에이전트가 리스크는 일으키지 않도록 마지막에 살짝 얻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세이프티 연구에서 가장 사람들이 좀 중요하게 볼 만한 게, 결국 이 여기서 제안한 메소드들이 퍼포먼스를 떨어뜨리지 않았는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벤치잭 논문에서 얘네는 이제 그 어떤 그 인바이러먼트 자체가 어떤 리스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도 결국 이 벤치마크가 인바이러먼트가 뭐 리스크 일으키지 않도록 이렇게 뭐 플러드해서 이렇게 바꾸는 건데, 그러면 이 세팅에서는 그 원래 이 벤치마크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뭐 트레이닝 했을 때 혹은 뭐 이벨루에이트 했을 때 이 원래 벤치마크로서의 기능이 무너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실험 설계나 좀 뭐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저도 그 세이프티 능력을 기르면 테스트 컴플리션 이 떨어진다라는 건 되게 그 문제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저도 그것이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이 논문에서 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네. 좀 제가 코드까지 뜯어봤으면 좀 더 좋은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왠지 모르지만 이 논문 자체에서는 그런 실험이나 세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는 리워드 해킹 막았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유립스 제출한 논문인 거죠? 네, 이번 유립스 제출입니다.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저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영님. 혹시 그 리워드 해킹된 그 트레젝토리를 뭔가 학습 시그널로 활용하거나 하는 연구도 있나요? 리워드 해킹 어떤 목적일까요, 혹시? 그러니까 뭐 아까 성환님 한 말이나 교수님 말씀이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줄 모르고,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 그 해킹된 트레젝토리로 갔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파일 권한을 바꾼다던가 하는 게 뭔가 컨스트레인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어떤 악한 의도가 아닌 건 거죠. 아니고 그냥 최적화된 길을 간 거죠. 근데 그게 뭔가 태스크의 의도대로 풀리지 않았더라면, 그거를 이제 그 디렉토리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알려주면 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 좋지 않은 디렉토리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찾아본 제가 아는 한으로는 지금 없었던 것 같고,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지금 엔스로픽도 그렇고 오픈AI도 그렇고 리워드 해킹 자체를 그냥 안 좋게 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올해 초에 나온 버클리의 그 글도 그렇고, 다 이제 리워드 해킹을 이제 해결해야 될 대상으로 리워드 해킹으로부터 좀 뭔가 정보를 얻어서, 사실 리워드 해킹은 좀 충분히 모델이 머리 잘 써가지고 푼 걸 수도 있는데, 그럼 거기서 러닝 시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게 아직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다 이제 해결해야 될 위험한 상황이다라고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가 되게 좀 신선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냥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 위험한 상황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하면 또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오히려 성능이 더 오르지 않을까? 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게 뭐 이쪽 분야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발표를 들을 때, 이게 뭐 그렇게 나쁜 일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이 이제 클 때, 악의 없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모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해서 이제 애기가 점점 세상의 룰이라는 걸 알아가는데, 그런 것처럼 잘못된 트랙토리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방식, 아까 벤치 잭인가? 그런, 어떤 해킹을 스캔하는 모듈이 학습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리워드 해킹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예상치 못한 세이프티적으로 안 좋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연구가 밝혀져가지고 그래서 음, 만약 그냥 학습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특별한 장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배우는 거로는 너무 위험하다는 게 연구에서 밝혀져 있어가지고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세이프티를 같이 미리 학습 단계에서 학습했을 때 성능이 낮아진다는 거는 어, 이유가 밝혀졌나요? 좀 궁금한 게 그게 단순히 오브젝티브가 두 개여가지고 학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한데요. 많은 논문을 읽지 못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전자 오브젝티브 문제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학습을 하면 이제 음, 그거보다 그쪽으로 안 주어지니까 좀 스트레스 컴플렉스. 글쎄요.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이제 아까 전에 남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근데 그 안에서 얘가 뛰어나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아까 성환이가 얘기했었잖아요. 해킹하는 것 자체도 사실 지능인데 그 안에서 그 안에서도 모델이 보존했으면 하는 지능이 있고 걸러냈으면 하는 지능이 있는데 지금의 세이프티 학습 방식이 그걸 구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마라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세이프티에서 뭔가 배워야 될 것과 우리가 그냥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트레젝토리에서도 사실은 보존해야 될 지능이 있는데 그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게 단순하게 태스크가 많아져서 못한다는 건 좀 약간 좀 저질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가 문제인 거고 그래서 컨스트레인을 이렇게 잘 따르는 거나 폴리시를 잘 따르게 하거나 세이프티를 하면은 그 유틸리티 세이프티 트레이드오프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되게 다 그런 이유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이 무조건 예를 들면 파지티브 네거티브 샘플에서 네거티브 샘플이 되는 건데 그냥 그걸 순수하게 한 덩어리를 보면서 한 유닛으로 보면서 네거티브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그 약간 병목인 것 같아요. 이 러닝 메커니즘에서. 그러면 약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성환이가 지금 어, 오프라인 아니죠. 오퍼 펄러시 러닝 같은 걸 고민을 하는 거니까 그런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트레젝토리도 그 안에서 얘가 배워야 될 것들만 남긴 다른 트레젝토리로 변환해서 학습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성환이 철학이랑 또 좀 맞는 것 같고 아까 전에 남영이가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게 나쁘게 보니까 이거를 직접 배우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것들도 좀 저는 지금 약간 뭔가 설명이 좀 공학적이지 못해요. 약간 저도 설명이 좀 좋진 않는데 그런 좀 더 해상도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기술을 바라볼 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리워드 해킹을 논문 사용이 자꾸 안 좋다는 거에 바이어스가 좀 갇혀가지고 좀 깊게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문구사에서 열쇠고리를 많이 세볐는데 세일러문 열쇠고리를 세볐는데 그거 행위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
그 주인이 안 볼 때 슬쩍 이렇게 가져가는 거에 대한 능력 자체는 뛰어난 거잖아요. 그게 다른 데 좋은 데 쓰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 안에서 뭐 그걸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약간 트레젝토리 쉐이핑이라 해야 될까? 뭐 그런 느낌으로 가지지 않나? 음, 거기서 뭔가 지능을 추출한다는 게 좀 오히려 진짜 모델의 뭔가 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좀 얻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처럼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알고리즘 말고 사람처럼 생각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누가 잘못했어요. 뭐 제 딸이 나중에 그 열쇠고리를 저랑 똑같이 제 유전이 돼가지고 세비다가 걸렸어요. 근데 그래갖고 끌려왔는데 그 문구사 주인이랑 그러면은 그렇게 교육할 것 같아요. 너 잘한 게 뭐냐 여기서. 너가 잘못한 건 뭐고 잘한 게 뭐냐라고 이렇게 구별식으로 먼저 얘기할 것 같고. 근데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죠. 잘한 거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잘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일단 힘을 기르고 그러면은 그 잘한 것만 같이 반영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 뭐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치면서 이 행위를 다시 리뷰를 해보며 다른 그 미래의 잠재적인 행위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음, 네, 진짜 네. 사람처럼 생각해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전 남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네. 네,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뭔가 중간까지는 그 트레이토리도 뭔가 중간까지는 되게 잘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갑자기 좀 뜬금없는 행동을 해가지고 그런 리오데킹이 일어났을 경우도 좀 많을 것 같은데 뭔가 뭔가 되게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지금 바로 떠오르진 않아서 이런 되게 좋은 되게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트레젝토리를 진짜 잘 분석해서 오히려 더 기존보다 단순히 막 실패로 해서 배우는 것보다 이런 연구들보다 더 좋은 인텔리전스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민주님도 네. 저는 그냥 단순 코멘트인데요. 뭐, 아이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걸 보고 딱 생각난 게 테슬라 자율주행이 생각나긴 했거든요. 테슬라 자율주행도 그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그게 되게 얌체처럼 쇽쇽 운전을 한다. 근데 그게 법을 어기지는 않는 한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얘기가 나온 것처럼 컨스트레인트 룰이 좀 있으면 그 룰을 기반으로 얘의 선을 정해주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테슬라가 이렇게 얌체처럼 하는 게 오히려 쓰는 사람들은 똑똑하게 운전해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쪽 자율주행 쪽에서 저희보다 생각한 게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연구도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그럼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 드는 생각인데 뭔가 프롬프트로 그런 룰을 좀 걸었을 때 이 에이전트들이 자꾸 그러니까 세이프티한 걸 지켜라라는 룰을 걸었을 때 에이전트들이 자꾸 그 룰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앤스로픽이 또 이 논문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프롬프트 말고 좀 더 고도화된 방법론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프롬프트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람을 치자면 뭐 연구실에서 제가 저든 뭐 랩장애들 학생 단애들 뭐 이 학생이 연구실의 얼라이먼트가 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이렇게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뭔가 비전을 제시해서 큰 목표, 너가 연구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뭐 많이 기여했으면 좋겠고, 뭐 긍정적인 꼴을 제시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인센타이즈 하는 거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걸 막 100가지를 얘기하면서 잔소리를 엄청 하고 그 잔소리를 늘 기억하면서 잘 듣게 하는 능력? 제가 예를 들면은 민석이한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잘 되게끔 발표 자료를 좀 다듬어 줬으면 좋겠어라고 뭐 약간 이렇게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피드백을 줄 수도 있지만 왜 이틀 전에 공유 안 했냐? 왜 당일을 공유하냐? 오늘 밤샜냐? 밤새지 마라. 당일을 공유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걸로 막 이렇게 가이드하는 방법도 있겠지. 근데 방금 전에 그 엔트로피 거는 어떻게 보면 나는 그게 프롬프팅에 대한 이야기보다 하지 말라는 걸 가지고 모델을 가이드하는 게 결국에 가능한가? 러닝이 가능한가? 그 얼라이먼트가 올바른 방향인가? 약간 그런 식으로 보는 건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되게 쉬운데 사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되게 쉽거든요. 그 잔소리가 더 쉽지만 잔소리 하지 않고 이 사람을 그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은 생각을 더 많이 해서 뭔가 조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이랑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너무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고 오히려 하지 말라는 거를 자꾸 하나하나 걸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하나의 큰 골을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프롬프트적으로도 그냥 되게 심플하지만 되게 강력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멀티태스크 러닝이나 트랜스퍼 러닝 같은 거 생각해보면 네. 그 A에서 태스크를 학습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B로 테스트를 했을 때 훈련이 되게 잘 되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태스크에 관통하는 훈련이 되었다고 하면은 B에도 성능이 좋을 것인데 이제 A에 오버피팅이 되면은 B라는 언신 태스크를 학습했을 때는 학습이 아니고 그걸 테스트했을 때는 성능이 되게 낮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리워드 해킹이라는 것이 이걸 함으로써 요즘 주어진 태스크나 주어진 인스트럭션 셋만 잘 풀어내는 특성과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걸 좀 여러 개의 태스크를 이렇게 뭐 시퀀셜하게 러닝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지금 코드 에이전트를 훈련은 하긴 하는데 아래를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뭐 딥 리서치나 완전 다른 태스크에 적용이 되었을 때의 성능 자체를 리워드로 삼는다든지 그러니까 환경과 환경? 그러니까 환경이 지금 학습되는 환경이 있고 학습되지 않지만 외부의 환경의 환경이랄까? 그러니까 근데 정말로 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어나더 인바이러먼트를 두고 그렇게 지금 타겟 그러니까 용어를 뭐 그냥 환경 A, 환경 B라고 할게요. 그래서 환경 A에서 훈련을 하면서 일반적인 에이전트 학습을 하는데 그 훈련 될 때 환경 A에서의 리워드도 있겠지만 동시에 환경 B에서의 뭔가를 측정해서 이제 결국에는 다양한 환경에 전이가 되는 지식만 배우도록 유도한다든지 일종의 예전에 뭐 메타러닝처럼 약간 뭐 메타 아래 뭐 이런 개념이 있으려나요? 그냥 일반적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그런 일반화 학습을 위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LLM RL이 아닌 그냥 기존 RL에서는 다 있었던 문제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번에 그 컴퓨터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뺑글뺑글 돌면서 아이템만 계속 먹는 그런 거 되게 유명한 예시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훈련이 되었다고 하면은 얘가 게임에 대한 지능이 뭔가 되게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그게 아니라 뭐 뽀글이나 다른 게임을 했을 때는 그,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좀 더 의사결정에 대해서 일반화가 잘 되는 RL 같은 것들을 뭐 다중 환경 속에서 해볼 수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면 RL 폴러시 모델은 그렇게 좀 멀티태스크 러닝을 잘 안 하나요? 근데 아, 두 개 환경에 대해서 두 개 액션 집합을 가지고 동시에 학습하셔도 되는 거긴 하잖아요. 음, 멀티 뭔가 멀티태스크 러닝이라고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양한 환경에서 그러면 하나의 태스크에 좀 다양한 환경 자체를 좀 접근해야 되거나 좀 액션 스페이스를 또 여러 개 줘가지고 예를 들어 그 웹 에이전트 그러니까 일반적인 에이전트면 이제 웹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툴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둘은 다른 환경이고 이제 다른 액션 스페이스 가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그걸 이제 하나의 태스크를 묶을 수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뭐 스프레드시트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뭘 추출해가지고 뭐 계산을 해줘 이런 거는 이제 뭐 웹도 접근하고 계산기랑 툴도 접근하니까 그런 태스크들이 있을 텐데 그런 학습을 하는 거 그런 태스크 풀도 학습을 하긴 하는데 이걸 멀티태스크 러닝이라고 명시적으로 부르는 건 아직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태스크를 푸는 것과 이런 세이프티 지키는 것을 좀 어떻게 하나 좀 추상적이지만 하나의 태스크로 좀 묶는다면 그런 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더 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사실은 뭐 이런 세이프티에 관련된 이야기도 재밌긴 했는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셀프 임프루빙 벤치마크의 개념에 가깝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모델의 모든 안 좋은 비헤이비어를 다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코딩 스페이스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해킹 솔루션이 있을 텐데 그거를 사전에 미리 다 정의해서 다 막는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또는 그거를 막으려면 결국에는 엄청나게 그거를 풀 에이전트들보다 더 뛰어난 에이전트가 그걸 설계해야 할 텐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막상 우리가 에이전트 솔루션을 보고 그게 해킹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은 그냥 해킹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그거를 감지해내고 그거를 패칭하는 방식으로 벤치마크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개별 모델 단위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벤치마크에 서브밋하는 모든 모델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벤치마크의 이상 현상을 점점 더 자기가 파악하고 그거를 벤치마크 태스크를 고치든 엔바이러먼트를 수정하든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그게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 태스크를 푸는 어떤 모델들은 그 정보에 접근 가능하지 않을 테니까 점점 더 해킹이 막힐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뭔가 그런 개념이 되게 재밌는 개념 같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요새 관심 있는 것도 그런 분야예요. 왜냐하면 제 디시즈가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POMDP 상황 같은 데에서 결국에는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면서 환경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될 거고, 근데 에이전트가 모르는 환경도 있을 거고 잘 아는 환경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그런 다이나믹한 변수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려면 그거를 모방한 환경이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제 디시즈의 되게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환경인데, 뭐 예심 때도 그런 피드백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그런 다이나믹 환경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스스로 만들 수 있고, 또는 뭐 모델 케이퍼빌리티에 맞춰서 벤치마크가 진화한다든지, 뭐 커리큘럼 같은 느낌이 되겠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뭔가 그런 개념이 전 재밌게 느껴집니다. 뭐 이거에 관심 있으시면은 저는 되게 나중에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완전히 셀프 임프루브랑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간단하게라도 그런 걸 고려한 게 어찌 보면 무슨 라이브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마인드 투 웹 라이브, 뭐 SW 벤치 라이브와 같은 라이브 키워드를 붙인 벤치마크들이 좀 이런 공격받을 수 있는 오류를 좀 막기 위해서 뭐 답이 유출되거나 사전에 답이 유출되거나 뭐 털릴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 설계된 벤치마크들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오류들이 있을 테니까 아직 연구할 분야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모델의 케이퍼빌리티, 캐패시티나 뭐 세이프티나 그런 관점에서 어디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모델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그리고 그거를 새롭게 더 어려운 태스크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능력, 그 두 개의 능력이 뭔가 이 에이전트의 계속된 발전에 엄청 기여하는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또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까 전에 그 이런 세이프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 자체가 그 조금 더 뭐 메타러닝을 잘해서 꼼수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이거 정말 그 우리가 의도하는 순수한 우리가 의도하는 지능을 이용해서 뭐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를 바라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향일 거고. 그런데 그 사람에 비춰 보면은 그냥 한 개인에 대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에이전트가 활동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묶어진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지금 기업이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거는 하나의 레벨이 아니고 되게 하이라키컬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 에이전트가 자기가 그 뭐가 옳고 옳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범위가 어, 그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는 거버넌스상 그거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어떠한 존재가 어떤 제약 조건이랑 뭐 정책이랑 이런 것들을 내려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델이 정책을 잘 따른다든지 아니면 정책에 대한 어떤 상식이 있어서 더 올바른 지능으로 문제를 풀어낸다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그 에이전트의 프라이어로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그런 컨스트레인 옵티미제이션을 하고 이런 개별 에이전트들에게 그걸 뿌려주는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처럼.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막 저라면 문제를 어떻게 풀 것 같냐면은, 아까 전에 뭐 리워드 해킹에 대해서만 하는 벤치마크가 뭐 동욱이가 뭐 얘기하는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훈련할 것은 그 컨스트레인 같은 것들을 생성해주는 제너레이터인데, 그거를 훈련하는 게 목적인데, 이제 얘는 어떤 임의의 그 모델이 주어졌을, 에이전트나 스컬러시 모델 상태가 주어졌을 때 그 모델이 그래도 알아먹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모델이 그런 해킹이 덜 발생하거나 뭐 세이프티를 위배하는 현상이 덜 발생하도록 하는 컨스트레인을 잘 생성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컨스트레인 옵티미제이션 문제로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저번에 동욱이랑 세미나 때도 느꼈는데, 세이프티에서 네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에 세 개만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서 왔더라고요. 그게 뭐 미스유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가장 많은 논문들을 보긴 했었겠죠. 그냥 개별 에이전트에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들. 근데
뭐 그것도 너무 좋은 거리는 되는데 산업에서 필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에이전트가 자기가 어떤 활동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그런 에이전트가 1000개가 모이고 10,000개가 모여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환경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는 건 거의 불가능해서 이제 그러한 복잡한 세팅 내에서 이런 세이프티를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최근에 저기 보안 분야가 뜨고 있거든요. LLM 플러스 보안도 뜨고 있고 그냥 생 보안도 다시 뜨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파도가 지금 약간 파도 중에 하나가 보안인 것 같은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보안은 막 그런 단일 세이프티가 뭐 말 잘못하는 뭐 미스유지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딥마인드 세이프티 카테고리제이션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그런 구조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 막 너무 싱글 에이전트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그냥 정말 좀 약간 연구를 위한 연구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거를 뭐 시간의 축을 더 확장해서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다른 에이전트들 간의 관계의 축을 더 확장해서 생각하든지 더 좀 시스템 레벨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뭔가 에이전트가 이제 앞으로 뭐 1개, 2개가 아니라 뭐 100개, 200개를 다뤄야 될 텐데 뭔가 갑자기 드는 생각은 그 100개 중에 1개만 잘못해도 나머지 99개에 대해서 갑자기 이슈가 크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99개가 혼자 있을 때는 뭐 세이프티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고 하지만 뭔가 다른 하나를 위해서 영향을 이제 예상치 못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좀 크게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네, 그래서 셀프 리버빙이라는 것 자체, 셀프 임프로빙도 단일 에이전트가 아니고 그러한 좀 더 확장된 환경 속에서의 문제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질문이 다 끝나신 것 같아서, 랩세미나 여기까지 하고요. 뭐, 저번에도 한번 공지 드렸지만, 다음 주는 기말고사고, 그 다음 주는 MT. 그래서 2주 동안 랩세미나는 스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한 주 하고, 또 그 다음 주는 이제 RCML 이렇게 있어서, 구글 시트의 일정표를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뭐, 발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